자, 됐어요. 이제 진도 나가볼게요. 아니요. 자, 여기 법인세 계산구조 35페이지 하죠, 여러분들. 우리 저 시험 목적상으로 할게요. 시험 목적상. 알죠? 시험 목적상으로 할게요. 그 말은 뭐냐면, 시험하고 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패스할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연습도 해야 되니까. 자, 보시죠. 자, 우리가 법인세 계산 구조를 서식화한 양식이 아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고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우리가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했었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더하고요. 그리고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이란 차감조정 뺐었죠? 이렇게 하면 세법상 소득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까지 배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뭘 빼냐면 2월 결손금이라는 거 빼고요. 2월 결손이 뭔지 할게요, 여러분들. 2월 결손금이라는 거 빼고 비과세 소득이라는 거 빼고요. 마치 여러분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득세에서 여러분 2월 결손금 공제 배우셨죠? 아무튼 좀 더 할 거고 빼고 비과세 소득 빼고 그 다음에 소득에서 빼는 거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고 과세표준이란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의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데 중요한 게 이 2월 결손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실기에서 엄청나게 냅니다. 2월 결손금은 여기 2월 결손금 자, 뭔지 설명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 2월 결손금. 자,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일단 결손금이 뭐냐면, 2월 결손금이 뭐냐면, 여기. 자, 예를 들어보자, 여기 보시면. 자, 내가 이제 2021년에 각사 소득이라고 좀 줄일게요. 각사 소득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500원이었어요. 알죠? 이걸 우리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걸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알죠? 그래서 2021년도가 만약에 단기라고 해볼게요. 단기에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걸 각사소득이 마이너스인 걸 우리가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2022년 이후 2022년 요때야 각사소득이 얼마가 되냐면 800원이 됐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중소기업은 우리가 환급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원칙이 그 단기의 결손금은 안 돌려줘요. 근데 나중에 2022년도에 각사소득이 800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억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결손금을 2022년도로 넘겨요. 이게 2월 결손금이 되겠죠. 결손금이 차기 이후로 넘어가니까 얘는 2월 결손금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얘를 차기 이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손금을 2월 시켜서 뺀다라고 해서 2월 결손금 공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각사소득은 300원이 되는 거고 이 300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결손금을 2월 시켜가지고 차기 이후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플러스해서 거기서 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러면 결손금은 무조건 차기 이후에 모든 소득이 플러스가 나면 다 뺄 수 있냐? 아니에요. 시점에 제한이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이렇게 시점에 제한이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말문제로도 잘 내니까. 반드시 암기. 그래서 외우실게요.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2월에서 뺄 수가 있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필수. 그 다음에 2009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2월에서 뺄 수 있고요. 2020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2월 시켜서 뺄 수가 있어요.
여기 말문제 대비고요. 자, 이제 실기용 보시면 자, 보세요. 자, 2008년도에 결손금이 100원 있고요. 2012년도에 결손금이 200원 있대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우리 회사가 뭐 폐업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소득이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없다가 2022년도에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1,000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왠지 2022년도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에서 뺄 수 있는 결손금 300원일 것 같잖아요. 300원을 다 못 뺀다라는 거예요. 왜냐? 해보세요. 2008년, 이전은 그 연도도 포함이죠? 2008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요 100원 있잖아요. 요 100원은 5년간 2월 되니까 3년도까지의 소득 금액에서밖에 못 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못 빼요. 그럼 얘는 2013년도에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2012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200원은 요 사이에 있는 거죠. 2009년 이후 결손금인데 2020년도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10년간 이월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200원은 10년 더 하시면 2022년도 소득금액에서까지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2012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200원은 2022년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1,000원에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과세 표준이 800원이 나오겠죠?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기를 대비할게요. 자, 보시면. 자, 실기 대비요. 우리가 2022년도 시험 보시는 거니까 2022년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는 결손금은 2012년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만약에 2011년 이전에 발생한 것들은 못 빼시는 거예요. 2022년도 각사소득에서. 이해되시겠어요? 자, 밑줄 좀 치고 갈게요. 자, 교재 어디냐면 여러분들 35페이지. 자, 교재 35페이지고요. 그 3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2월 결손금이라고 보이시나요? 거기에다가 페이지 335라고 적어주세요. 페이지 335. 2월 결손금에다가 페이지 335라고 적어주시고 335페이지 가시죠. 335페이지. 자, 335페이지에 그 가로 2번 2월 결손금의 공제 보이시나요? 별표. 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자, 15년간 2월하여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제공제. 맞죠? 원래는 15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거기 표 있죠? 아래. 결손금의 공제기간에서요. 그 중간쯤 보시면 중간에 2009년부터 2019년 보이세요? 제목의 밑줄. 2009년부터 2019년 밑줄 치시고, 얘는 10년의 밑줄, 10년. 10년의 밑줄 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008년 이전에 밑줄 치시고, 이전은 그 연도도 들어와요. 그리고 얘는 5년에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어디 가면 동그라미 3번인데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 화면 보실게요. 뭐냐면, 자, 만약에요, 2023년에 각 사업년도 소득이 300원이 발생을 했대요.
300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이 2023년도 각사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는 결손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2012년, 만약에 2000 몇 년도냐면,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18년도래요. 그럼 얘는 2018년도에 결손금은 2022년 각사함도 소득금에서 뺄 수 있죠. 근데 다시 여기 2023년도 각사함도 소득금에서 200원 또 빼요? 안 돼요. 두 번 빼는 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빼는 2월 결손금은 미소멸된 결손금만 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한 번밖에 사용 못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빼면 걔는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아시죠?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2018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1,100원이래요. 1,100원. 알죠? 1,100원이면 2022년도에 결손금 뺄 수 있는 건 1,000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면 2022년도에 과세표준은 제로가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1,100원의 결손금 중에서 1,000원은 이미 소멸됐죠? 이해되세요? 그럼 2013년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얼마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원만 남아있으니까 100원밖에 못 뺀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다시 335페이지. 자, 동그라미 3번 있죠? 자, 동그라미 3번 일단 첫 번째 줄에 대상이다까지 밑줄입니다. 미소멸 세무상 2월 결손금만 대상 여기에 밑줄 치시고 자, 그리고 따라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두 줄 공제된 것으로 본다까지 밑줄입니다. 자, 자산 수준이 채무 면제 이익으로 충당된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 이거 뒤에 가서 설명할 테니까 할 때 밑줄 좀 먼저 쳐주시고. 네, 동그라미 4번 설명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추계신고라고 들어서 추계신고? 우리가 장부에 따라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추계가 뭐냐면 추정해서 계산해서 신고하는 걸 추계신고라고 불러요. 알죠? 우리가 추계신고다라는 건 장부가 없는 거죠. 그럼 장부가 없다라는 건, 장부가 없다라는 건 2월 결손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 장부가 없다라는 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추계 신고하게 되면 2월 결손금 공제 안 해줘요. 아시죠?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장부에 따른 2월 결손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예외적으로 장부가 진짜 불탔대요. 장부가 없어서, 장부가 왜 없냐면 장부가 불타서.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장부가 불타서 추계 신고하면 그때 빼줍니다. 그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자, 밑줄 좀. 자, 추계 결정 경정 시 2월 결손금은 공제를 배제한다. 그렇죠? 공제를 배제한다. 예외. 천재지변. 이거 실제로 여러분 불탄 겁니다. 천재지변으로 추계시는 예외니까 2월 결손금 공제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소득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기억하시고. 소득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2월 결손금. 자, 되셨고요. 다시 화면 보시면.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세율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면, 자,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 법인세 결산 문제에서 가끔씩 여러분들 우리가 선납세금 대체하는 거 나오죠? 결산에 선납세금 대체해가지고 미지급 세금 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를 세무 2급까지는 좀 친절하게 주죠. 맞죠? 근데 세무 1급서부터는 친절하게 안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법인세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줄 있으셔야 돼요. 알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무 1급까지는 뭐 법인세 등이 5,500만 원이다 이렇게 주잖아요. 맞죠? 근데 세무 1급은 5,500만 원을 구하게끔 세율을 외워서 법인세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외워서 하게끔 출제를 해요.
아셨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하거든요. 알죠? 근데 이 세율까지 곱하는 걸 세무 2급까지는 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 세무 1급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 자, 좋은 말 할 때 외우신다. 가끔 이런 표현 쓰거든요. 기분 상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자, 암기. 자, 2억까지는 10%고요. 맞죠? 2억까지는 10%고 2억 초과 200억 이하까지는 20%예요.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가 세법에 많이 목말라 있다. 난 모든 세법을 다 씹어버리겠다라고 하시면 여도 아래도 외우시면 돼요. 아시죠? 설마. 설마. 자,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들어보시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예,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자, A라는 사람은요, A라는 사람은 과표라고, 과세표준 과표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과표가 2억이래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과표가 2억, 얼마라고 할까요? 100원. 맞죠? 그렇게 할게요. 그럼 A는 딱 2억이니까 세율이 몇 %예요? 10%죠? 10%니까 A의 산출세액은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B는 2억 100원이니까 몇 %예요? 그죠? 20%.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 4천만 원 나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소득은 1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소득은 100원 차이인데 내는 세금 2배야? 눈물이 앞을 가리죠. 100원 때문에 나는 2배를 더 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20%는 2억 초과분에 대해서 20%다 그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어떻게 하냐면 2억까지는 10%고 2억 초과하는 100원에 대해서 2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오케이? 아셨죠? 당연한 거예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40페이지. 자, 교재 340페이지 가시죠. 자, 340페이지에 맨 위에 340페이지. 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법인세 세율 별표 치시고 별표. 가끔씩 시험에 세율 안 줄 때가 있거든요. 자, 거기 과세 표준에 2억 원 이하 밑줄 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10%의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표준에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있죠? 밑줄. 그리고 얘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오른쪽에 과세 표준 빼기 2억 원 곱하기 20%의 밑줄입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러니까 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20%가 그 뜻입니다요. 오케이? 자, 됐어요. 됐고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일단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소득세에서도 우리 세액공제 배우죠. 소득세 산출세액 나오면 뭐 교육비 세액공제, 뭐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 세액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맞죠? 거기에다가 가산세는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산세는 법인세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가산세가 제일 중요한 동네가 어딜까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알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법인세만 배우시게 되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가산세하면서 같이 설명할게요. 알죠? 그때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알죠? 자, 그리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라 해가지고 듣고 버리셔도 돼요, 지금은.
자, 우리가 세액 감면은요, 정부가 장려하는 뭔가를 하면 감면을 해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공장이 서울에 있어요. 근데 서울에 공장이 있으면 여러분들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과밀화가 되죠. 그래서 내가 수도권 어디로 이전했냐면 공장을 저기 지방으로 이전한 거예요. 지방으로 이전한 두 가지 일을 잘한 거죠. 뭐냐면 일단 인구 과밀화를 해소했고, 맞죠? 지방으로 이전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방으로 공장 이전하면 지방에 있는 분을 채용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감면을 해줘요. 수도권에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감면해주거든, 몇 년 동안. 아시죠? 알고 보니까 얘가 갑자기 그걸 다 받아먹고 다시 서울 온 거야. 쓰레기죠. 이게 또 쓰레기야. 맞죠? 그러면 세액 감면해 준 걸 추가적으로 더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알죠? 그 감면분 추가 납부 세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 맞죠? 자, 지금 외우셔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총 부담 세액이 나오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뭐라 하겠냐면, 세무1급은 법인세 등이 얼마다라고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갑자기 이 계산 구조의 금액을 막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 계산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산, 회계 처리를 하게끔 출제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 이 총 부담세액이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법인세 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개정은 법인세 등일 거예요. 맞죠? 근데 법인세뿐만 아니라 우리 법인세에 다시 10%를 지방소득세를 내야죠. 맞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총 부담세액은 법인세밖에 없으니까 법인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법인은 중간연합이라는 걸 해요.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중간연합해야 되고 원천이수 당하고, 그 우리가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기납부세액이 뭐냐면 선납세금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총 법인세 비용 100원이래요. 근데 선납세금 30원이 있대. 그럼 나머지 70원만 내가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차가감 납부세액이고, 얘가 뭐냐, 미지급 세금이에요. 알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법인세 비용이 얼마냐? 100원이래요, 100원. 법인세 비용이 100원. 예. 자, 100원이고요. 선납세금이 30원이래요.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가 요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이죠. 여기, 요거, 잠깐만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아랫부분은 다 법인세법이라는 거예요. 법인세. 에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산출세액의 이게 10%가 법인분 지방소득세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심하실 게, 법인세 비용의 10% 곱한 게 법인분 지방 소득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세액 감면 공제는 법인세만 있는 거예요. 지방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는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없어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자, 만약에 여기 산출세액이 120원이래요. 오케이? 산출세액이 120원인데 내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20원을 세액 감면 받았대요. 그럼 산출세액 나머지 없다라고 하면 총 부담세액은 100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120원의 10%가 마치 100원의 10%가 아닌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세액감면 공제가 없어요. 법인세만 있는 거예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 계산하면 법인분 지방소득 12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2원을 더한 112원이 법인세 등이 되는 거예요. 법인세와 이외의 세금 붙인 거. 이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알죠? 여기 잘 낚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무조건 법인세 10%가 지방소득세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유념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요건 결산대 비용이 결산대 비용. 알죠? 자, 됐습니다. 끝인가? 됐네요. 자, 이제 3장 갈게요, 3장. 자, 3장은 밑줄 일단 기본적인 거 치고 쉬죠.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65페이지. 자, 65페이지에 3장 입금 및 입금불산입 있죠, 여러분들. 예. 자, 우리 입금은 수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는 수익이에요, 원칙이? 우리 주주와의 거래는 수익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1절 입금의 정의 있을 거예요. 자, 입금의 정의에 두 줄 밑줄이 첫 두 줄 밑줄입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여기까지 해주시고.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잖아요. 맞죠? 순자산이 증가하면 입금이고 순자산이 감소하면 송금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밑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또는 이익 또는 수입. 너 아버지 수입 얼마니?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 어디서 샀니? 그거 아니잖아요. 재미없었죠? 집에서 짜왔는데. 농담입니다. 알죠? 수입. 너희 아버지 수입, 소득 얘기하는 거죠? 자, 수입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출자의 납입, 거기 자본 출자의 납입에다가 자본금이라고 적으시면 자본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주와의 거래 일반적으로 자본 출자의 납입과 입금 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 당연하죠. 우리 입금하는데 입금 불산입 항목은 제외시켜야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번 본래의 입금 항목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가로 1번 사업수익금액의 별표입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주된 영업 활동의 수익인 매출과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수익인 영업의 수익 구분 반드시 해야죠. 주주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그죠? 근데 세법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영업의 수익이든 매출이든 다 순자산 늘리는 거죠. 늘리니까 다 과세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기에서 나중에 매출을 써야 되는 동네가 몇 군데가 있어요. 회계상 매출. 근데 법인세는 매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회계는 매출에 대한 규정이 있죠.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수익이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법인세는 무조건 매출을 회계 기준 따라가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 매출이다라고 하면 법인세는 무조건 회계상 매출 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인세는 사업수익금액이라 불러요. 그래서 사업수익금액이라는 하면 이건 매출이라는 뜻이고 회계상 매출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두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줄에 밑줄, 기업 회계기준상 매출액에 밑줄 치시고, 기업 회계기준상 매출액 밑줄 치시고. 아셨죠? 그래서 사업수익금액이다라고 하면 회계상 매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실기에서 중요한 동네 두 군데서 나옵니다. 아셨죠?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66페이지. 자, 66페이지 가로 4번 자산의 평가 차익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첫째 시간에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법은 미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평가이익하고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입금불산이익이나 송금불산이 항목이에요. 원칙이. 자, 그래서 가로 4번 자산의 평가차익은요. 거기 굵은색 글씨 밑줄입니다. 진한색. 자, 대부분의 항목은 다시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몇 줄 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이익남이 원칙적으로 세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요. 일단 그렇게 외우시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 제목에 괄호법의 밑줄입니다.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 이거 수익이잖아요. 과세해야지 원칙이.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가로 10번 별표요. 67페이지 가로 10번 별표요. 혹시 여러분들 그 정부보조금 배우셨죠? 세무 1급 때. 정부보조금 우리 어떻게 해요? 회계에서. 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정부보조금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산을 취득해서 빼버리죠. 그죠? 근데 세법은 정부보조금 무조건 수익이에요. 자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가로 10번의 세 번째 줄. 자, 국고보조금 밑줄 치시고, 세 번째 줄 밑줄 치셨죠? 국고보조금, 그거 정부보조금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 줄 끝에 굵은색 글씨 밑줄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들을, 정부보조금 같은 거, 이들을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입금으로 봅니다. 아시죠?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자산의 차감 계정을 했다라고 하면 법인세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세무중이 발생하겠죠? 아시죠? 그걸 숙제로 낼 겁니다요. 오늘 말고, 오늘 금요일 좋은 날이니까 노시라고 안 내고 일반적으로. 아시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아시죠? 자, 됐어요. 자, 10분 쉬셨다가 이제 3장 좀 중요한 애들 좀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예, 우리 2시에 시작하죠.